담당 검사까지 바뀌었다는 주장을 지금 들으셨는데 예. 담당자까지 교체를 하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게 봐주기 수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건 진행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어기고 이제 담당 수사관까지 바꿔가면서 무혐의 처분이 난 부분이 충분히 지금 오해를 살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한 차례 그 2007년에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아마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억울하셔서 다시 이제 두 차례 더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 다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윤 씨가 직접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술이 있으면서 더 이제 좀 더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상가 피해 투자자들은요, 2011년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는 윤중천 씨의 변호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진정서를 누가 썼는지 좀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걸 저희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주라고 해서 팩스 받았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 그 팩스 번호 쓰는데 그때는 누구 변호사인지 몰랐고요. 나중에 2014년도 별장 성상납 사건 때 TV조선 그 기자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변호사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게 변호사였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았어요. 네, 윤중천 씨의 변호사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방천하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루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가 김 전 차관과 연결을 해줬는지 그 부분 더 이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윤 씨에 대한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이제 첩보가 계속 있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김학의 전 차관의 두 개의 이제 대포폰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결정적인 연결점은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제 찾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경찰은 그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검찰 고위층도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첩보가 있어서 좀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밝혀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법 체계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면은 법리상으로는 사기로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사기치기가 제일 쉽고 형량도 낮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요. 이 한방천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모두 6명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이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아까 이게 단독 보도로 말씀하셨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물론 별장 성접대 의혹에 지금 수년간 휩싸여 있는 인물이니까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5명이 더 있었다. 이 피해 여성이 그 5명을 제법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있었고 그 병원 원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건설사의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의 고위층 간부가 있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성접대를 벌였느냐. 지금 윤중천이라는 인물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학의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최근에 과거사 진상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여부를 다투게 되는 건데 문제는 2002년부터 지금 이 복잡한 한방천하를 비롯해서 말씀하셨던 분양사기 사건,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이니까 검찰이 이걸 무혐의로 3번이나 덮어줬다면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소개받으려 했던 것이고 소개받았고 그 관계에서 성접대라든가 뇌물이 오간 것은 아닌가. 여기 관여돼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이다.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아주 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포괄적 뇌물죄를 과연 이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법리 싸움인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피해 여성의 주장은 이
강요받은 성접대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성폭행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예. 심지어는 약물을 썼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준강간이라고 부르죠. 또 특수강간 이런 것들의 혐의까지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예,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벤츠 검사나 진경준 검사가 넥슨의 주식을 받은 거는 네. 또 포괄적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법리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포괄적 뇌물죄는 좀 괴리가 간극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 지난 2013년 김학의 동영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접대 별장에 출입하던 20대 여성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야무야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 조사 당시에 예. 그 별장을 출입했던 여성들로부터 그 출입했던 여성 중 20대 여성 한 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고 그 진술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자살한 여성을 특정까지 했다고 해요. 특정을 한 다음에 그 부모님까지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 유서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살의 이유나 이런 것들은 밝히지 못한 채 아마 이제 수사가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모님들 입장에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모가 아니고 위사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린사모 뭐 이제 거액의 금원을 가지고 있는 린사모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예. 대만의 매체에 따르면 린사모가 아니라 위거주 씨의 아내이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위거주 씨라는 분은 그 1,000억 대만 달러 규모로 지하 인터넷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제 위거주 씨는 2000년대 초반 대만 타이중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한 대만 그 도박 관련 사업체의 큰 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대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죠. 자산을. 네. 예. 네, 그러면 왜 이제 그 위사모가 아니라 린사모로 알려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 업체에 따르면 2005년 당시에 위 씨가 납치가 됐었고 예. 그 납치범이 1,500억 원대의 그걸 돈을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본인들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좀 꺼려하면서 예. 위사모가 아니라 린사모로 조금 이제 본인의 가짜 신분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위사모는 승리와 아주 절친한 사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승리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연 초호화 생활 파티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입니다. 보시죠. 오늘 그냥 스윗하게 제 생일이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오늘 버닝썬 파티는 프라이빗 파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네, 승리와 뭐 이런 친분으로 버닝썬에 투자금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린사모, 위사모, 뭐 씀씀이가 보통은 아니고 몸값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네. 정도로 1,5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1,500억을 내놓으라고 인질이 요구했었다는 거죠. 예. 이것만 해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명품 쇼핑이 취미예요. 네. 22억 원 정도는 그냥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버닝썬에 왔던 대목에 대해서 버닝썬 전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1억 원 하는 만수르 세트를 2개를 동시에 시켜서 예. 더블 만수르 세트가 이제 등장하는 잠깐만. 장면. 예. 예. 그게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 린사모라는 가명, 실제로는 위사모, 또 본인의 성은 탕씨라고 해요. 탕사모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버닝썬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승리 씨가 이것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승리의 우호 지분에 이 린사모 또는 위사모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어떤 탐사 보도의 증언이 예. 뭐가 나왔냐면 이 더블 만수리 세트를 시킬 때 삼합회의 두목과 대장과 예. 그 이제 간부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지금 대만에서 막대한 인터넷 도박 사업자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당히 불법 자금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버닝썬에 투자해 놓고 이것을 돈 세탁의 현장으로 활용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가 이게 진인지 윈지 좀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네. 더 추가적으로 뭐 진행될 것 수십억 같습니다. 부동산을 뭐 매입했다 이거는 확인된 겁니까? 확인되진 않았고 이야기는 전원이 흘러나왔는데 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본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예. 국내 건물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 할 거 없지만 예. 외국인 투자는 뭐 우리 시장에 많이 맞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
우리가 서울 시내에 이야기하면 알만한 초호화, 초대형 건물에 예. 본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아이를 때리셨나요? 교육 차원에서 아이 때렸다고 했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다른 피해자도 때리셨나요? 자, 가해 돌보미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정말 큰 나쁜 행동을 했는데 과연 또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구속을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해당 CCTV 영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 7시간 넘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CCTV 영상이 있는 기간은 2월 27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한 15일간 정도가 되고요. 영상에서 확인되는 학대 행위는 34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2번꼴로 이런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경찰에 따르면 2건 정도는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한테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추후 조사도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보미는요, 놀랍게도 집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도 있고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너무 크게 돼버리니까 마음고생을 좀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울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는 거의 뭐 다 인정을 하고요. 밥을 먹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본인은 살짝 했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가 된다고 봤는데 그게 카메라로 비춰져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인 거에 대해서 본인도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CCTV가 있는 거 알고도 그렇게 인식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네, 학대를 했는데 학대인 줄 몰랐다 이런 주장인데 이 돌보미는 하루에 많게는 10번 넘게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지금 6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를 안 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평가가 주로 좋았다면서요. 학대가 없었다, 학대한 적 없어요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좀 짜증이 나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경찰 말 들으셨지만 CCTV로 본인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학대라고 인식 못하고 저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 후회의 눈물을 뒤늦게 흘리고 있는데 본인이 또 6년 동안의 평판이 이번 사건으로 다 끝났다라고 또 한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동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고 맞습니다. 이번 학부모도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사비로 책도 사다 주고 아이에게 부모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기가 그지없었다. 전혀 이런 일을 하실 분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이 학대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저렇게 아이는 저렇게 다뤄야지 하고 나왔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에서 파견한 돌봄이기 때문에 그럼 인성교육과 함께 제도적으로 매뉴얼이 있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거는 정말 지침이. 이론적인 얘기지만 국가에서 이 모든 거를 또 책임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또 불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청원의 이제 국민들의 공분, 특히 학부모들의 공분을 보면 정말 이게 본가 부모님이나 뭐 또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돌봐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맞벌이해야 되는 서민들이 많잖아요. 이게 인구 절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가능해도 정부는 최대한 해야 됩니다. 인성교육 시켜야 되고요. 자격제도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분을 선발해야 되고 좋은 대우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디선가 벌어질 텐데 왜 중요하냐면 저 영유아 저 시기에 아이들의 인성, 인격,
성격이 그렇죠. 대부분 형성이 형성되거든요. 됩니다. 예,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무원을 많이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네.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촘촘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